안녕하세요. 선동에 당하지 않고 여러분 스스로 매매할 수 있도록 차트 분석 방법과 매매 기법을 알려드리는 완전마구입니다. 12월 14일 오전 시황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거래소에 비트코인은 없다. 고래들은 축적 중이다. 라는 내용으로 얘기를 해드리면서 비트코인 시황, 비트는 행복, 알트를 주목해라. 라는 부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릴게요. 다들 반갑습니다. 자, 우선 뉴스부터 살펴보면, 자, 글래스노드 데이터에 따르면 비트코인 공급량의 12% 미만, 12% 미만이 거래소에 예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8년 1월 이후 최저 수준이다. 2018년 1월, 그때가 뭐였어요? 2018년 1월은 우리가 알고 있는 비트코인이 약 18,000달러까지 올라갔다가 6,000달러까지 떨어졌던 그겁니다. 그거. 그죠? 이때 가장 비트코인을 시작한 사람들이 많고 그럴 때 그때의 수준과 유사하게 시세 그 비트코인 예치량이 많아졌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던 자금 이동, 그러니까 고래 축적도를 좀 더 나타낼 수 있는 그 하나의 지표로 쓰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난번에도 해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 최근 24시간 바이낸스 30억 달러 순유출 예상이 된다. 포브스가 암호화폐 거래소인 USDC 인출을 재개한 가운데 최근 24시간 30억 달러가 유출된 것을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 6월 이후 1일 인출액 기준 가장 큰 규모다. 미디어는 FTX 붕괴 이후 경쟁사인 바이낸스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바이낸스가 보유 자산 안정성을 증명하기 위해 준비금 증명 보고서를 공개했으나 일부 관계자는 보고서의 확실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라는 내용과 그래서 바이낸스서 1시간마다 2,000 비트코인이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기사들이 나와 있어요. 이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좀 이해를 해보자라고 하면, 이제는 거래소도 좀 못 믿는 사람들도 있고, 이 고래들은 지금 당장 내가 바이낸스에 예치를 해놓지 않아도 내가 매도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은 내가 축적하는 단계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고 개인 지갑에 많이 지금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낸스도 못 믿겠다. 거래소들은 아무것도 못 믿겠다. 내가 매도할 시점, 그러니까 고래들이 매도할 시점이 향후 앞으로 3, 4년 뒤라고 좀 보이는데 그때쯤에는 이 거래소가 생존할지 생존하지 못할지를 장담하지 못한다. 이런 내용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사용자들은 거래소에 예치를 시키는 것보다 개인 지갑에 유출을 시키고 있고 뭐 요런 것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디센트 콜드 월렛, 그러니까 온라인에 예치를 시키는 것도 못 믿겠다. 자, 예전에 제가 이 콜드 월렛과 하드웨어 월렛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린 것들이 있었죠. 자, 암호화폐 지갑에는 두 종류가 있다. 크게 콜드 월렛과 핫 월렛 두 종류가 있다. 콜드 월렛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를 안전하게 안전한 보관을 위해 온라인과 연결이 끊긴 지갑. 그러니까 온라인이 연결이 끊겼으니까 해커들이 진입을 못하는 그런 것들이고, 핫월렛은 일반적으로 거래소에서 쓰고 있는 것으로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를 해드렸지만 예전에는 우리가 그 거래소들 같은 경우에 거의 80에서 90%를 80에서 90%를 고객 자산의 80%에서 90%를 콜드 월렛에 넣고 유동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거래소의 출금이나 입출금을 하는 이용자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핫월렛을 열어뒀는데 대부분 거래소에서 우리가 해킹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유출되는 것들은 핫월렛이죠. 핫월렛. 그죠? 핫월렛의 것들이 유출이 된다. 그죠? 암호화폐 빠른 거래를 위해 온라인에 연결된 지갑. 그죠? 그래서 하드웨어 월렛을 좀 많이 쓰고 있다. 하드웨어 월렛에는 트레저원, 레저 나노, 그 다음에 쿨 월렛, 디센트 콜드 월렛 등이 있고, 이는 전부 다 해외 또는 해외 직구로 구매하실 수 있고 한국에서 그냥 구매하실 수 있는 것은 디센트 콜드 월렛 이 정도가 있다. 디센트 콜드 월렛 같은 경우에는 할인 행사 제 영상 하단에 그 할인 행사 있으니까 이게 35만원짜리를 두 세트에 20만원에 있으니까 한 개씩 친구분과 나눠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연스러웠지. 자, 어저께 우리 그 분석들 좀 살펴보면 분석들 우선 살짝만 보고 갈게요.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확률적으로는 조금 더 높겠죠, 당연히. 그죠? 확률적으로 조금 더 높게도 조정이 온 뒤에 다시금 가는 형태들이고, 지금 4시간봉 다시 받쳐줄 수 있는 모양새를 살짝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4시간봉이 한 번 더 받쳐주는 형태들을 생각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 한 번 더 쉰 다음에 타점을 좀 잡아주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또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그러니까 단타자들 자, 어제 방송에서도 4시간 봉 보면서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 4시간 봉에서 다시금 올라오는 형태, 그렇지만 잠시 쉬는 형태들을 좀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어제 오전 상황들, 우리가 오전 아침의 상황들 보면 오전 아침 여기서 방송을 해드렸어요. 여기서 방송을 해드리면서 거의 점심시간 늦은 시간까지 시세를 안 올려주다가 저녁 시간에 올려줬어요. 그래서 조금 쉰 다음에 올려준 모습 확인해 주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어저께도 얘기를 해드렸지만, 어저께 우리가 스탑로스로 끌고 가시는 분들은 지금 이제 생명선이 넘어선 상태이고, 이 생명선에서 중요 관점이 뚫리지 않았다. 그리고 장대 양봉이 어제 출현을 하면서 마감을 해주면서 이제 장대 몸통의 절반을 뚫리지 않는다면 요건 다시금 우리가 스탑로스 이어가셔야 된다는 얘기들 조금 더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황 좀 살펴보면요. 자, 오늘의 단기 관점은 일봉상 상승 추세의 지속이다. 그 다음에 스탑로스로 끌고 가는 매매자는 스탑로스를 올려서 이제는 대응하자. 그 전까지는 우리가 16,600이었어요. 16,600에서 이제는 17,250달러. 17,250달러 어딘가? 자, 여기죠. 자, 여기서 보면 지지대는 요거보다 조금 더 높아요. 실제 지지대는 여기입니다. 그죠? 17,350달러 선 근처이고, 여기를 우리가 다음번 타점으로 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상승 추세가 있는데, 이 상승 추세가 깨지는 가격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17,250달러 선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 그죠? 요렇게 좀 생각하시면서 스탑로스로 끌고 가시는 분들은 요런 식으로 좀 끌고 가시는 것들도 나쁘지는 않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 아직 추세가 꺾인 건 아니고 꺾이기 전이에요. 그죠? 꺾이기 전이고, 아직 4시간 봉도 한 번 파동이 더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단지 단기봉에서 고점 신호를 계속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조금 두려운 상황이고, 이럴 때는 물량을 좀 줄이는 선택과, 그러니까 어저께 다시 잡았잖아요. 우리 다시 잡은 것들 이후에 지금 물량 다시 좀 조금씩 줄이고 다음번을 또 노린다. 크게 상관할 거 없다. 그죠? 크게 상관할 거 없다. 그렇게 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스탑로스를 끌고 가는 이용자는, 매매자는 스탑로스를 올려서 대응하고, 달러 기준 17,255나 2,295만원대다. 뭐나 2,295만원대. 여기도 똑같은 자리가 보여요. 그죠? 여기고, 그 다음에 이제 단타 유저는 수익을 가져갔다면 다시 기다린다. 요런 자리로 좀 생각을 해보는 거고. 자, 보시면 어저께 비트코인 올라갈 때 알트코인들은 같이 좀 상승을 해주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만 먼저 올라간 상태고,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횡보를 한다면 알트의 순환매죠. 다시 돌입될 가능성이 높다. 자금 이동, 자금 순환이라고 하죠. 자, 요거 한번 좀 볼게요. 상승에서 고개를 돌리지 않은 시점이라 행보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어요. 자, 상승에서 우리가 하락으로 올라면 하락으로 돌아서는 게 필요한데, 지금은 아직은 상승, 위쪽으로의 상승이란 말이에요. 방향 자체가. 그죠? 방향 자체가 상승이기 때문에 요거 돌리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이거 돌리는 시간 동안 알트가 행보 가능성을 조금 더, 비트코인이 행보 가능성을 조금 더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데, 이럴 때는 알트코인들이 뛰는 현상들이 좀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약 이틀 정도는 행보 가능성을 좀 보시고, 그 다음번에
알트코인들 중에 확 뛰어오른 놈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걸 미리 잡아두고 오를 때 잡는 게 아니에요. 미리 잡아두시고 요거를 수익으로만 우리 원매매법 항상 얘기했던 원매매법 농사매매법. 자, 농사매매법은 여기에 펌핑코인 매매하는 방법, 제일 매매 기법 제일 처음 영상에 있습니다. 요거 한번쯤 살펴보시면 아마 도움 되실 거라고 보여요. 이거는 씨 뿌리기 전략이 조금은 더 유효할 수 있다라는 것들. 씨 뿌리기 전략이 조금은 더 유효할 수 있다라는 것들. 자, 좋아요가 16개밖에 없네. 좋아요도 한 번씩 좀 눌러주십시오. 자, 1번 눌러주시면 출석 불러드릴 거고요. 질문 있으시면 지금 남겨주십시오. 자, 인사하신 분들, 후리지아님 반갑습니다. 꾼꾼은이님 반갑습니다. 힐링님 들어오셨네요. 박은정님 반갑습니다. 준비된 건물주행님 반갑습니다. 박운산님도 반갑습니다. 네, 우리 돌이 반갑고, 힐링님 반갑습니다. 이상욱님, 수집님, 테리안님도 기분 좋은 하루. 예, 저도 기분 좋은 하루입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자, 롱롱님 오늘도 들어오셨고, 하늘대박님, 스타벅스님도 오늘 들어오셨네요. 박은정님 들어오셔서 인사를 하시니까 또 요런 뉴스들만 또 요거 관심 요새 크게 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무슨 뉴스 하나 보려고 하면 뭐 이렇게 많노. 자, 가상 코인 과세 임박 유예 논의 지지부진, 가상자산업계 소가리, 가상자산 거래 과세 2년 유예 개정안, 정기국회 불발, 업계 인프라 부족, 세금 폭탄 우려, 연내 처리 촉구, 연내 처리해야 돼요. 자,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일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과세 2년 유예 법안이 국회에서 발이 묶여 공회전을 거듭하면서 사업자는 물론 투자자들이 불안이 커지고 있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과세를 적용하는 시점을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정기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아이고 아직도 안 됐어요. 체결 소리 났다. 자,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기를 오는 2025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어 지난 9월 해당 내용을 포함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아직 처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 관련 소득법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서 결국 이달 열릴 임시국회에서 여야의 극적 합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해야 된다. 자, 하지만 임시국회 일정도 현재 불투명하다. 연내 개정안 통과가 불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과세가 시행이 돼요. 자, 그러면서 현행 거를 얘기합니다. 현행소득세법은 2023년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에 투자해 기존 기본 공제금액 250만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사람에게 20% 세율, 20%에 또 주민세까지 해서 10%, 총 22%, 2% 추가죠. 그러니까 22%입니다. 자, 하지만 정부가 투자자 보호제도 정비 필요성과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기존 과세 시점을 2023년에서 2025년 2년 유예하겠다로 2년 유예하겠다며 개정안을 낸 것이다. 자, 야당이죠,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유예와 함께 가상자산 과세 유예 개정안을 함께 조건부 왜 조건을 걸은 우리 건 따로 해줘. 자, 나서 여야 합의에 나란히 겪었다. 예. 자, 지난달 민주당은 정부가 발의한 금투세 2년 유예안에 대해 증권거래세 현재 0.23에서 0.15로 추가 인하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과세 기준 10억에서 100억 그걸로 늘리자고 했는데 10억 이상으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은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정부가 민주당의 제안을 거절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과 함께 그러니까 왜 이걸 패키지로 묶어가지고 우리 것도 이거 해주면 하나 더 너가 원하는 거 해줄게 뭐 요런 거예요 지금. 자, 여야는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과 금융투자소득 유예안을 과세 성격상 따로 분리하지 않고 함께 다루겠다는 입장이다. 좀 따로 해줘. 금투세 유예안을 둘러싼 대립이 길어지면서 가상자산 관련 개정안 처리도 자연스럽게 지연되고 있다. 가상자산 시장이 활성화된 지 이미 수년이 지났는데 또 2년간 과세하지 않겠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정의당 의원 장혜영. 자, 뇌물과 같은 불법 소득에도 과세를 하고 있는데 과세에 앞서 투자자 보호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건 맞지 않는다. 어? 뇌물, 불법 소득도 과세를 하고 있는데 투자자 보호가 선행돼야 하는 건 맞지 않는, 이거 뭔 강아지 소리세요? 투자자 보호를 해주지 않고 과세부터 하겠다. 이 뭔 장난하나? 자,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바로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하기엔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입장, 그죠? 맞죠? 정부는 최근 가상자산 투자자와 거래소가 대풍 들었고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 FTX 파산 이후 시장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 그죠? 과세 인프라를 보강하고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기본법 및 투자자 보호 장치가 선행되어야 된다. 이게 맞죠? 이게 맞아요, 그죠? 자, 업계에서는 직접 과세 대상이 될 사업자와 투자자들은 과세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다는 점. 이것도 저번에 제가 얘기를 했었던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손실금 2월 제도. 그죠? 그게 꼭 있어야 돼요. 가상자산은 현재 기준세득법 개정안 시행 전일인, 만약에 이거 시행되면 12월 31일 시가, 그죠? 혹은 현재 취득가액 중 가장 큰 금액. 예. 을 기준으로 합니다. 말도 안 돼. 자, 국세청은 지난달 가상자산 거래소들과 간담회에서 소득 산출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 평가 방식으로 일괄 0원으로 상정한 뒤 이용자가 직접 개인정보를 수정하는 방안이 뭔 개소리. 올해 12월 30일 종가로 일괄 적용들. 야이씨. 야, 이건 뭐야. 진짜. 와, 입에 욕도 안 하는 사람이 욕이 나오게 만드네. 이 뭔, 진짜. 자, 이 경우 전자지갑에 가상자산을 보관했거나 해외 거래소에 가상자산을 구매한 경우 투자자에게 입증 책임을 지도록 돼 있어 과세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그렇죠. 이것도 전부 다 내가 얘기한 거 그대로 글로 썼나? 자, 가상자산 업계는 인프라 미비로 폭탄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이것도 제가 우려했던 거죠. 그죠? 자,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는 지난 5일 성명회를 내고 세원 입증 책임을 투자자에게 넘기는 문제를 넘어 제도의 허점을 넘어 폭탄 과세 가능성을 열어도 현장 혼란이 불가피하다. 이는 역설적으로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다. 자, 과세 여부가 불확실해지면서 가상자산 업계 불안도 커지고 있다. 과세가 시행될 경우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소 등 사업자는 물론 투자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최근 가상자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거래세 부담으로 투자자 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아직 그러니까 넘지는 못했고 빨리 우선은 유예되지 않고 시행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가 좀 인정할 만한 뭐 취득가액이라든지 손실금 2월 제도라든지 지금까지 손실이 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것들 봐요. 우리가 12월 31일 기준으로 여기서 말하는 12월 31일 종가 기준으로 일괄 적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 거죠. 실제로 내가 손실이 나서 내 뭐 본절가 혹은 내가 취득한 금액에서 매도를 하고 나는 이 시장을 떠나겠다라고 했는데 그걸 전부 다 거기에 수익으로 잡고 그 수익을 22%를 국가에서 떼간다. 이게 과연 말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취득가액을 명확하게 해줄 필요성이 우선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입증하는 것도 문제예요. 입증하는 것도 해외 거래소라든지 개인 지갑에 넣었던 것들을 어떻게 입증을 할 것이며, 만약 개인 지갑으로 넘겨 놓았던 사용자들이, 해외에 나가서, 해외에서 인출을 해버리면, 이거는 또 어떻게 세금을 안 내게 될 수도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 아니, 이게 뭔가 좀 명확하게 뭐 이런 건 얘기해주면 안 되는 건가? 이건 나중에 커트 해야 되는 건가? 여튼, 그런 것들.
뭐 해외 거래소에 있는 자금도 마찬가지고 꼭 국내 거래소만 이용하라는 법도 없고 우리 가상자산 그러니까 암호화폐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자, 네, 한번 지금 현장에서 투표 한번 해볼게요. 내가 지금 국내 거래소만 쓴다. 국내 거래소만 쓴다면 1번. 해외 거래소까지 같이 쓴다. 해외 거래소까지 같이 쓴다. 2번. 한번 눌러줘봐요. 어떻게 사용하고 계세요, 지금?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저는 요거거든. 저는 해외 거래소랑 한국 거래소랑 같이 쓰거든. 한국 거래소만 쓰시는 분. 진짜 한국 거래소만 쓰시는 분. 한국 거래소만. 박운산님은 한국 거래소만. 그 대부분 지금 보면 해외 거래소까지 같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꽤 많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아니 그래도 한국 거래소도 많이 나오네요. 한국 거래소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되는 게 예전 자료들까지 거래소에서 알아서 취합을 잘 해주느냐 그것도 문제예요. 그죠? 이게 사용자가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내 취득가액을 산정을 해서 제출을 하느냐 그것도 문제라는 거죠. 해외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입증을 해야 되고 그거를 내역을 거래 내역도 엄청 많을 텐데 그 거래 내역을 다 뽑아서 내가 수익이 났다 안 났다 이거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것도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어찌 보면 그죠. 이런 거에 명확한 게 아무것도 드러나 있지 명확하게 제도가 되어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금 세금부터 과세한다? 누구였어 아까? 기재비 조세비 위원회의 장혜영 정의당 의원 뇌물과 같은 불법 소득에서 과세를 한다. 근데 투자자 보호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건 맞지 않는 얘기. 이건 아니잖아. 적어도 이건 아니잖아. 그죠? 적어도 이건 아니잖아. 투자자 보호를 선행해야죠. 우리는 뭐 사람 아닌가? 우린 전부 다 불법하고 있나? 그런 거 아니잖아. 저 말은 참 신기를 거슬리는 말 중에 하나인 것 같네요. 오늘 기사 중에. 음. 자, 그럼 여기까지 아침 방송하고 저는 좀 물러가도록 할게요. 오늘 뭐 아까 전 얘기했던 거 지금 끌고 가시는 분들은 스탑로스를 올려서 대응을 한다. 그죠? 단타 유저는 수익을 가져갔다면 다시 좀 기다렸다가 매매를 해주시고 비트가 횡보 그러니까 꺾이지 않았어요. 꺾이지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쯤이죠. 여기쯤 가고 있는데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횡보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본다. 그죠? 상승해서 고개를 돌리지 않는다. 그래서 알트 순환 다시 돌입될 가능성이 높고 티어 오르는 종목이 있다면 빨리빨리 정리를 해주고 이렇게 좀 잡아가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아침 방송 마치도록 할게요. 자, 완전마구는 아무 대책 없이 코인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코린이들에게 전략을 통해 수익 내는 방법을 강의하고 있으며 실제 전업 트레이더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코인 시장에 뛰어들기보다는 전략을 통해 매매를 해보신다면 내동 매매로 인한 손실은 없을 거예요. 이상으로 오늘 아침 시황과 저의 매매 관점을 공유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오늘의 매매 관점이나 질문들은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댓글 오늘도 좀 많이 부탁해요. 감사합니다. 뿅!